1박 2일 고성 속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우지움 조각미술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13,000원이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매표를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관람 다 하시고요. 네네. 출구로 나가시면 저희 카페가 있어요. 네네. 카페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카페 옆에 전시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관은 모두 3개입니다. 전시관은 총 3개이고 다양한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각미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천천히 구경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서 야외 관람도 할 수 있었어요. 저기 저 여성분이 이곳의 설립자이자 미술 관장님이라고 하네요. 평일이라 그런지 관람객이 저 말고 딱 한 팀이 있어서 마치 전체 대관한 것처럼 여유 있게 경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람을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아트 스페이스와 카페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 바퀴 돌며 감상하기 좋아요. 네네. 저희 커피는 셀프거든요. 아, 아이스하고 네. 그냥 아메리카노 바로 드시면 되고요. 네네. 혹시 커피 안 드시면 유자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아이스는 얼음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네. 아이스 드실 거세요? 네네. 컵을 투명 컵을 아, 하실게요. 오늘따라 좀 어리버리하네요. 답답하셨는지 나오면 결국 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오늘의 첫 끼를 위해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대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어국밥으로 유명한 저도 맛집입니다. 섭국과 문어국밥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밑반찬이 6가지나 나왔는데 모두 정말 맛있었어요. 고성 맛집을 찾던 중 문어국밥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비주얼 보고 와, 이건 무조건 먹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어가 많이 익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문어 먼저 먹으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문어를 아껴 먹기 위해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밥은 따로 나오지 않고 국밥 안에 같이 있네요. 문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도 정말 진하고 시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살짝 보이네요.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 대한민국 최북단 복권 판매점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봅니다. 자동 5,000원 자동 네. 안녕하세요. 왠지 일주일이 든든했습니다. 시골 강아지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명파해변에 왔습니다. 명파해변은 대한민국 최북단 해수욕장인데요. 통일전망대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전망대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최북단 해변인 만큼 철책으로 둘러싸인 군사지역이라고 하네요.
8.15 광복 이후 고성군 전 지역은 소련 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고 6.25 전쟁 이후 고성 남부 지역을 수복해 현재 고성군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입니다. 여름 휴가철엔 피서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11월에 찾은 명파해변은 아무도 없어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명파해변의 파도는 유난히 쓸쓸해 보이네요.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해변을 걸어봅니다. 화진포는 광활한 호수 주위에 울창한 소나무가 펼쳐진 국내 최고의 석호입니다. 화진포 주변으로 별장 3곳이 있는데 먼저 이승만 대통령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1900년대 초 외국인의 별장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으로 사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후 방치되다 철거되었던 것을 육군에서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여 2007년 이승만 별장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실제로 당시에 쓰던 고품들과 소박한 침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이 있는데요. 추위를 피해 잠깐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에 김일성 별장이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승만 별장에서 구매한 티켓으로 김일성 별장과 이기붕 별장까지 모두 입장이 가능합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고성군 지역이 북한 지역에 속했던 시절 김일성이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 하여 김일성 별장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말인 1938년에 선교사 샤우드홀의 의뢰로 독일인 건축가 베버가 설계하여 교회 예배당 별장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 왜 여기까지 와서 휴양을 즐겼는지 납득할 수 있던 멋진 뷰가 펼쳐졌습니다. 화진포의 멋진 뷰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응봉산을 가기 위해 금강 3사에 왔습니다. 응봉산까지는 주차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해서 부담 없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 200m 10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멋진 뷰를 보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금강산이라고 하네요. 지금 총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사격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데? 해안길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백섬 해상 전망대입니다. 주차는 바로 옆 도로가에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맑은 날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비가 그친 뒤 흐린 날씨만의 감성이 이곳과 잘 어울리네요. 밑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압도돼서 유리다리가 더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성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능파대입니다. 파도를 능가하는 돌섬이라는 뜻의 능파대는 이름처럼 거센 파도 소리와 웅장한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압도되어 무섭기까지 하네요. BTS 뮤비 촬영지로 알려져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약간 좀 음침한데, 알고 보니 이곳이 능파대 입구더라고요. 처음 갔던 곳보다 높은 지대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이 없던 방문이었지만 어두워질 무렵 능파대의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속초에 있는 숙소로 왔습니다. 약간 오피스텔 같이 생겼는데 혼자 자기 딱 좋네요. 아늑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이 오션뷰입니다. 최고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예술이었어요. 저녁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 숙소에서 5분 거리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에서 반드시 먹어야 할 첫 번째, 술빵입니다. 주말에는 30분 웨이팅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평일이라 5분 정도 기다려서 살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갓 나온 빵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만석닭강정, 안 먹을 수 없겠죠? 네네. 미리 만들어 놓은 닭강정을 쌓아두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코끼리 분식도 꽈배기로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사온 음식들과 넷플릭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치킨무가 없는 게 좀 아쉽네. Leaving this place, the sun's about to break. You're riding shotgun. The feeling we chase. I'm wide awake. Take me away now. 'Cause I won't go. 입구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 신흥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출발한 덕분에 아직 사람들로 붐비지 않네요. 높이 14m, 무게 108톤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통일대불이 신흥사로 가기 전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며 세워졌다고 하네요. 걷다 보면 양쪽으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다리 넘어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뒤로는 설악산 울산바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귀에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신흥사의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정면에 보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보제루는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2층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극락보전은 인조 25년에 처음 지어진 이후 순조 21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극락보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신흥사로 가기 전에 미리 표를 예매했어야 했네요. 다행히 평일 오전이라서 적당한 시간대로 예매 성공했습니다. 친절하게 탑승 시간 10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안내방송이 나오기 전에 미리 탑승도로 가시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왕복 티켓만 구매가 가능하고 해발 700m 높이의 권금성까지 약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마치 드론샷 같은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사계절 멋진 풍경을 자랑하니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다 보면 권금성에 도착합니다. 설악산 화채 능선에 자리 잡은 권금성은 외설하게 절경과 끝없이 펼쳐진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라시대 두 장사가 쌓았다는 전설과 고려말 몽골 침입 당시 피란처로 쓰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성벽은 현재 터만 남아 과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전에 조금 서둘러 하산합니다. 멀리 속초 시내까지 내려다 보이네요. 내려갈 땐 올라갈 때와 반대 방향 쪽 자리를 잡아 새로운 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에 우연히 조격공원을 발견했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잠시 들러봤습니다. 척산 조격공원은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3월에서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료가 따로 있나요? 여기 수건 빌려 가시면 돼요. 1,000원씩. 아,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서 손 발 씻고 들어가세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 온도도 실제 온천처럼 따뜻합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멍 때리다 보면
권금성 산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잠깐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한참 앉아 있었네요.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이곳은 갯배 선착장입니다. 지금은 갯배를 타지 않아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바이 마을로 갈 수 있지만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갯배를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갯배는 속초에만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람이 직접 줄을 끌어 이동하는 무동력 형태의 배입니다. 예, 부장님. 예. 승객 누구나 갯배 끌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여성분이 아주 열심히 끌어주신 덕분에 아바이 마을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요금은 성인 500원이고 반대편에서 내린 후 티켓을 구매하면 됩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적한 분위기였습니다. 골목길이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어서 참 정겹네요. 식당을 미리 정해놓고 오지 않아서 느낌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맛집 느낌 팍팍 나는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밑반찬이 정갈하게 나오고요. 명태회와 순대. 와, 이걸 서비스로 주시네요. 속초에서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입니다. 순대국밥은 여태 먹어본 순대국밥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맛이었습니다. 아니,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콜라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이날따라 콜라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 원래 명태회 그 순대도 서비스로 나와요. 저번에 서비스 국밥만 드시는 데 순대는 시키면 옆에 네. 나오는데 그거 다 서비스 준 거예요. 네, 너무 배고프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그런 카메라는 얼마예요? 좋아 보여 되게. 아, 네.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다. 요즘 어떤 거 사야지 좋은 거예요? 아, 카메라요? 네. 아, 근데 이게 카메라가 사실 여행하면서 되게 무섭게 보거든요. 아. 그래서 요새는 조그만한 거 들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한 번씩 더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 덕분에 배가 너무 불러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배에서는 어린 학생이 어른들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줄을 당겼습니다.
연금정에 가기 위해 이곳에 주차를 했는데요. 한참 걷다 보니 무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이 마을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해돋이 정자로 유명한 연금정입니다. 새해 첫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넓은 수평선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자리 잡은 연금정의 모습이 마치 컴퓨터 배경화면 같이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샷 남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정의 멋진 뷰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속초바다의 맑고 푸른 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 멀리 속초 아이도 보이네요. 커피 수혈을 위해 찾은 이곳은 칠성조선소입니다. 칠성조선소는 1952년 원산조선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다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어 경영난이 심해져 2017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창업주의 손자분이 그 자리를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지금은 속초 관광 명소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Soul searching, fall apart. Tunnel vision, hiding in the dark. Well, I ain't gonna holler. 전시 공간도 한번 둘러보았는데 Really 내부엔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salvation, a quick fix remedy. You said I never could. 카페 내부는 조선소답게 귀여운 배 한 척이 전시되어 있네요. 로스팅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왠지 커피 맛에 신뢰가 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음료 가격이 전체적으로 살짝 높은 편이었어요. 빵들도 하나같이 맛있어 보였지만 이미 배가 불러서 아쉽게도 패스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쪽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보이는 뷰가 꽤 낭만적입니다. 총 길이 400m의 영랑호수 윗길 부교는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멋진 풍경을 보며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영랑호와 설악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동전이 필요 없는 망원경으로
먼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을질 무렵 방문하면 더욱더 감성에 젖어 산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이 곧 철거된다고 합니다. 26억을 들여 조성한 시설을 개통 4년 만에 꼭 철거해야만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속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외홍치 바다향기로입니다. 바다향기로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외홍치항까지 1.74km에 걸쳐 이어진 이색적인 해안 산책 코스입니다. 크게 속초 해수욕장 구간과 외홍치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닌 산책로입니다. (10분쯤) 걸었을 무렵 관리인분께서 입구를 닫을 예정이니 속초해변 입구 쪽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다시 차를 타고 속초해변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외홍치 구간보다는 잔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없던 속초해변 쪽도 구경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네요. 저 멀리 보이는 해안선 경계 철책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설치했던 것을 일부분 남겨놓은 곳으로 현재는 안보 체험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제대로 힐링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멈추고 이런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